안녕하세요. 요즘 온라인 쇼핑 정말 많이 하시죠? 문 앞까지 편리하게 상품이 오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글로벌 물류, 그리고 공급망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인 탄소 배출 문제요. 자료를 보니까요, 전 세계 화물 운송과 물류 분야가 전체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8%에서 많게는 18%까지 차지한다고 해요. 네, 꽤 높은 수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2050년까지는요, 이 화물 운송량이 지금보다 무려 15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파리 협정 목표를 지키려면 물류 쪽에서 거의 완전한 탈탄소와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아주 핵심적인 주체죠. 글로벌 물류 배출 위원회 GLEC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GLEC가 물류 ESG, 특히 환경 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GLEC가 정확히 어떤 조직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2014년에 설립됐고 지금은 1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이랑 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발적인 회원제 조직이고요. 사무국은 스마트 화물센터, SFC라고 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가 맡고 있어요. 이 SFC라는 곳 자체가 오직 화물하고 물류 분야 배출 감축에만 집중하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GLEC의 핵심 목표는요, 단순히 기준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물류 배출량을 계산하고 보고하는 어떤 통일된 글로벌 지침을 만들고 이걸 널리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거죠. 지난 한 7년간 활동하면서 성과가 꽤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그건 단연 GLS 프레임워크 개발과 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처음 발표됐고 2019년에 한번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 프레임워크가 왜 중요하냐면요. 해상, 항공, 육상 같은 여러 운송수단에 걸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잖아요. 이걸 일관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줘요. 흔히 말하는 스코프 1, 그러니까 직접 배출, 스코프 2, 사용 전기로 인한 간접 배출, 그리고 스코프 3, 그 외에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 배출까지요. 아, 스코프 1, 2, 3를 다 포괄하는군요. 네, 그렇죠. 현재 벌써 12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걸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건데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 국제 표준으로 여겨지는 GHG 프로토콜과도 잘 맞고요. 또 CDP나 SBTI 같은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류 배출량 계산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제정된 ISO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화물 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보고에 관한 건데요. ISO 14083, ISO 14083. 이 표준 개발의 핵심 기초가 바로 GLS 프레임워크였어요. 아, 국제 표준의 기반이 되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단순히 계산법을 통일한 걸 넘어서 그 공신력이 다른 국제 표준이나 주요 이니셔티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근데요, 전문가님, 표준이 있다고 해서 뭐 바로 배출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실질적인 감축에도 기여한 바가 있나요? 아, 네, 물론입니다. GLEC는 그 사무국인 스와트 화물센터 SFC와의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감축 활동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소 600만 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 그러니까 CO2e 배출 감축에 기여했습니다. 600만 톤 CO2요? 와, CO2. 그게 다른 온실가스 영향까지 다 합친 값이죠? 네, 맞아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것들의 영향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죠. 그 외에도 뭐 우편소포나 화학산업처럼 좀 특정 분야에 맞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화물 조달 가이드라인, 저배출 연료 사용 지침 같은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기업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GLEC에 왜 주목해야 할까요?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GLEC는 기업들이 친환경 물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한 로드맵 같은 걸 제시해요.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GLEC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탄소 배출 데이터를 계산하고 이걸 투명하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죠. 일단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 네. 둘째는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에 나서는 거예요. 운송수단을 바꾸거나 경로를 최적화하거나 구매자든 공급자든 상관없이요. 마지막 셋째 단계는 이제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산업 전체의 변화를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고 또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환경적인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점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째로 연료 효율을 개선한다든지 하면 운영 효율성이 올라가고 비용도 절감되겠죠. 아주 직접적인 이익이죠. 네, 비용 절감 중요하죠. 둘째는 요즘 소비자들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렇게 투명하게 배출량을 관리하고 줄이려는 노력은 소비자 만족도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규제 리스크 관리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기후 관련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파리 협정 같은 국제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이미지를 높이고 투자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도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이상적인 방향인데요. 그런데 물류 산업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또 여러 회사가 얽혀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런 표준을 적용하고 실제 변화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물류산업 자체가 굉장히 단편화되어 있고 이해관계자도 너무 많아서 통일된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장벽들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GLEC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GLEC는 회원사들이 이런 장벽을 좀 넘어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감축을 같이 이끌어낼 수 있게끔 일종의 플랫폼과 방법론을 제공하는 거죠.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이군요. 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결국 운송 서비스를 구매하는 쪽, 그러니까 화주 기업들이 어떤 기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느냐가 전체 공급망의 변화를 이끄는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돈을 내는 쪽의 요구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는 글로벌 물류 분할의 탄소 배출이라는 이 거대한 도전 과제 앞에서 GLEC라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GLEC 프레임워크라는 표준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 흐름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 GLEC는 단순히 배출량 계산 도구를 넘어서 산업 표준을 만들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와 비즈니스 가치 창출까지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물류나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GLEC 프레임워크 같은 표준화된 방법론을 활용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GLEC 프레임워크는 배출량을 계산하는 표준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어쩌면 그 다음 단계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계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SBTi 연계 같은 과학 기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투자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과제일 겁니다. 과연 당신의 조직은 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